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마카 건축지 기본서 강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첫 시간이니까 오늘 교재는 없을 거예요. 그죠? 없는데, 우리 유인물로 첫 주는 아마 제공이 될 거고, 다음 주에 교재가 나올 거예요. 좀 아쉽죠? 그죠? 근데 아마 우리 교재는, 기본서 교재가 있어요. 일단 기본서 교재는 두 권으로 분권이 돼 있어요. 두 권으로 분권이 돼 있어서, 이론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편이 있어요. 문제편. 이론 파트는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론 플러스 최신 기출문제는 반영이 돼 있어요. 최신. 올해 시험 봤던 것들 있죠? 7급까지. 9까지, 7급까지 실록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론과 함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편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있겠죠? 이 기출문제가 단원별로 있어요. 단원별로.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교재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잖아. 근데 단원별 기출문제가 키마카 교재보다 많은 교재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거의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별 기출 문제는 공무원 시험 문제, 공개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기술고시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제가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을 거고, 여기 요 문제편에 법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이런 물어보는 거야. 이런 파트를 딱 보면 법규가 없어요. 근데 법규는 요 문제편에 있어요. 수업을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제가? 네? 네, 수업 해줍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법규 파트는 여기 문제편에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최신 기출 문제. 최신 기출 종합이죠. 최신 기출 문제 종합해서 3년 정도인지 4년인지 기억이 안 나네, 저도. 3년 이상, 기출 문제가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부분의 기출 문제는 다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개된 문제 다 있고, 심지어 기술고시 문제, 과거에 문제까지도 제가 수록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기본서 교재. 다음 주에, 오늘 발간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인쇄소에서 넘어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출간은 됐는데 아마 시중에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쯤에 아마, 판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키마카 대비 건축 기본서 강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기본서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OT 강의를 좀 합니다. OT 강의 좀 해드릴게요. OT. 우리 학생, 건축직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허가를 하는군요. 또 무슨 생각을 해? 건축 공무원 뭐 하나 할 것 같아? 공문서를 쓰는 사람? 좋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이 건축직 공무원을 공부한다. 공무원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은 어떤 어플을 할 것 같고, 어디에 시험 볼까? 여러분들이 지방직 보는 분. 응? 지방직 안 봐? 서울시. 국가직. 사실 우리가 가장 기본이 뭐냐? 공무원 시험을 우리가 기간별로 일단 알아봐야 돼요. 기간. 건축직 공무원을 뽑는 기간이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보면은 일단 흐름별로 보면, 그렇죠? 예. 국가직이 있겠지. 국가직 7급이 있고 9급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키마카 듣는 학생들 중에 기술고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기술고시 시험 문제가 1차는 전공 객관식에서 2차가 주관식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 지금 바뀌어서 1차는 공통적인 과목 보고 2차 주관식을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키마카 수업을 듣는 고시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건축계획의 주관식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건축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지. 하지만 제 기본 강의는 어쨌든 7급급 중심으로 하고요. 기술고시 보는 학생들은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자, 7급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이 있겠죠.
지방직 7급과 9급이 있어요. 지방직. 그 다음에 이제 교육직이 있어요. 교육청. 교육청은 이제 9급만 지금 뽑습니다. 교육청.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 군무원 7급과 9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 응시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주변에. 군무원들. 근데 군무원은 우리가 다른 그 시험과는 달리 공인 영어 성적과 한국사 성적이 미리 취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군무원 시험 보겠다라고 하면은 공인 성적 발급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사 검정 시험 같은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영어 공인 성적서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돼요. 군무원. 이 군무원도 사실은 아마 내년도에 많이 뽑을 겁니다. 많이 뽑을 거고. 하여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공무원. 이 공무원 시험이라고 있고, 이 군무원도 공무원과 똑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뭐 군무원은 별도의 어떤 직위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무원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있고, 이제 공사공단이 있어요. 이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약간의 구분이 돼요. 왜 구분이 되냐 그러면 이 공사공단도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우리가 국가에서 자본 투자를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자본 투자를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공사공단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건설 사업을 해야 돼. 이 건설 사업을 하려면 특히나 아파트 어때요? 나라에서 아파트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나라에서 땅 작업하면 되겠어요? 땅 개발하면? 안 되겠지. 그럼 뭐냐면 LH공사 같은 LH공사 있죠? LH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자본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LH공사 같은 경우는 다 소속이 뭐다?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토부의 관할을 받아요. 그래서 그 국토부나 이런 중앙부처의 자본을 받아서 투자를 받았지. 투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땅 작업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작업해 놓으면 나중에 건설사들이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거야. 이해되겠죠? 근데 LH공사가 이제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치면서 엄청 거대한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짓습니다. 아파트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인 어떤, 공사공단이 SH공사예요. SH공사. 서울도시기반공사라든가 이런 지방도 있죠? 뭐 경기지방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투자를 받아서 땅 작업하고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야. 여기에 있는 분들은 공사공단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공항공사도 굉장히 많이 뽑아요. 아주 많이 뽑지는 않지만 국제공항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투자를 받은 기관 또는 지방자치 투자를 받은 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이 시험은 주로 공무원 시험인데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종합시험으로 나와요. 이 종합시험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사공단 같은 거는 우리가 계획과 구조와 시공 과목을 모두 공부하셔야 돼요. 모두. 근데 공사공단 보는 학생이 가끔 질문하는데 이 공사공단 같은 거 기사시험과는 달라요. 난이도가 어디 가깝다? 이 공무원 시험에 준합니다. 보통. 난이도가 좀 세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이에요. 일단 공무원. 이 공무원의 기관이 되게 다양하죠.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응시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국가직 9급이 한 3월에서 4월 정도 시험을 봐요. 3월에서 4월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과 교육청과 이제 서울시가 있어요. 서울시도 7급이 있고 9급이 있죠? 근데 그 9급 시험 같은 경우 지방직, 교육청, 서울시 같이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급을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지방직, 서울시, 교육청이 같은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7급 같은 경우, 서울시 7급 같은 경우 요번에 추가 모집하죠? 봤죠?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같은 경우는 또 10월 달에 시험을 봐요. 보통 9월이나 10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7급을 보는 수험생이다 그러면 시기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9급은 같은 날짜에 동시에 공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 그 다음에 군무원은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서울시나 교육청 지방직은 매년 그 12월 말 정도나 1월 초면 발표를 합니다. 근데 군무원은 쉽지가 않아. 매년 비슷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무원 해당하는 접속 기간이 있어. 홈페이지. 군무원 시험을 위한 접속 홈페이지. 거기에 등록을 해놓고 수시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까지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7월이나 8월에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9급을 볼 거냐, 7급을 볼 거냐 차이가 났을 수 있어. 공부하는 패턴에. 어떻게, 7급 보는 학생 있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9급 보는 학생, 7급 보는 학생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방법은 여러 가지야.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9급 시험 안 볼 거예요, 근데? 같이 봐야죠. 맞아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7급을 보는 학생도 뭐냐면, 일단 응시를 해라, 안 해라. 응시가 만약 9급이 먼저 본다, 그러면 9급 응시를 하세요. 7급은 당연히 7급을 중요시해야 돼. 9급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응시를 하셔야 돼요. 간혹 보면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래요. 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시험을 안 봅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준비가 안 될수록 시험을 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기회야. 그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실제 시험 가보면 어떤 생각 들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 상황이.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더라도 응시해서 시험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이 정도 알 수 있구나. 이 정도 모르는구나. 그죠? 그럼 판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실제 시험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 시험을 보는 게. 그래서 현재 9급을 보고 7급을 보는 이런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기관들이 있고요. 뭐 시험도 있었고,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업무예요. 그럼 첫 번째는 기관이었어요. 첫 번째는 기관이 어떻게 우리가 등시될 수 있느냐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 중에는 우리가 이 과목이 건축공학 개론이라는 과목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 간부 후보생이라고 있어요. 소방직 간부 후보생 같은 경우는 후보생 건축공학 개론이 있는데 건축공학 개론은 계획구조 시공을 함께 보셔야 돼요. 소방 간부부생이라고 해서 이제 그 건축 시험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 관계가 없을 거야. 그치? 건축직이니까. 근데 소방 간부부생이란 그 과목에 건축공학개론 계획구조 시공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예요. 업무. 이 건축직 공무원의 업무가 어떻게 될까?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누구나 하나가 건축직 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한다는 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OT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나중에 1차 합격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면접 준비해야죠. 면접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내 OT 강의를 들어야 돼. 왜? 건축직 공무원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축직 공무원이다. 이 건축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약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이 기획 업무를 하는 파트가 있어요. 기획, 기획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인허가 업무를 하는 그 두 개 파트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구분한다면 공사감독이 있어요. 공사감독. 이 시설에 관한 얘기죠. 시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여기서 우리가 기획 업무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에 관련된 뭐 지침 있죠? 지침이나 이 법령들에 대해서 규칙들이 있어.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현재 여러분들 건축 관련되는 건축 관련법들을 어디서 만들까? 국토부에서 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규칙 같은 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합니다. 자, 지침이나 법령에서 기획적인 업무예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는 국가직이죠. 국가직일 때는 이런 업무를 할 거고요. 국가나 주관부처일 때는. 그 다음에 우리 조례 있죠. 조례에 관련되는 업무. 이런 업무는 어디서? 우리 지방직 같은 경우 이제 조례에 관련된 이런 업무. 물론 뭐 의회라든가 이런 데 다루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관련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디서 공무원들이 이제 손을 봐야 되는 거야. 이 업무가 필요하고 어떤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인허가 업무는 대부분 어떤 업무일까요? 행정. 순수 건설 행정이야. 건설 행정. 순수 건설 행정적인 업무인데 여기는 주로 우리가 지방에서 그렇죠? 지방직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돼요. 근데 지방직 업무 같은 경우, 물론, 지방이나 서울시 있죠? 지방이나 서울시 같아요, 사실은.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 같은 경우입니다. 지방이나. 그런데 이 공사감독 업무라고 있어요. 공사감독 업무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 시청 옆에 뭐를 짓겠대, 별관을. 누가 할까요, 공사감독? 서울시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자, 국토부에서 이제 본청 옆에다 뭔가 문속을 짓겠대. 누가 공사감독할까요? 국토부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재산인
것들은 누가 한다? 자기 소속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예?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공사감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청 업무가 돼요. 본청. 이 본청 업무라든가 아니면 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만약 무슨 자기네 동사무소를 짓겠다. 그럼 무슨 업무가 돼요? 거기 구청 직원이 건축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청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역 업무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이 공사감독의 업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사감독을 굉장히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은 누굴까? 교육청이나 군무원들이에요. 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 중, 고 어때요? 유초, 중고를 지어요. 국가에서 짓는 거 그죠? 여러분 주변에 보는 그 학교 누가 졌을까 다? 공사감독. 건축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요 공사감독이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어떤 직이다? 교육청이나 군무원 이 시설 관련되는 이 시설들은 직접 발주하고 공사감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이 이제 구분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우리 예를 들어 행정 인허가 쪽을 내가 많이 해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좀 시설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갈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끔 학생들이 물어봐요. 그 교육청과 지금 그 지방직 서울시 할 거 없이 교육청과 서울시 또는 교육청과 지방직 고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생각을 해야 돼. 만약 교육청에 들어간다 그럼 인허가 업무보다 뭐가 중심이 돼? 시설 감독이에요. 만약 그 다음에 우리가 시군이다 지방직이다 뭐가 주 업무가 될까? 순수 건설 행정 업무 인허가 업무가 주가 됩니다. 메인이 되는 이런 업무를 다 누가 한다? 건축직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건축직 공무원.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이 그냥 문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하고 그에 관련된 시설 관련 업무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 가끔 그래요. 국가직 면접을 보게 되면 국가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 인허가만 합니다. 라면 정답이 아니야. 인허가를 해야 되지만 모두 한다. 국가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지방과는 달리 뭐 중심으로 기획 업무를 많이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이런 업무합니다. 이 지침을 수립한다는 건 뭐야? 정책이야, 정책.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건설 정책 수립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단지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에서 보는 그런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가 전체적인 건축 기획 업무 이런 것도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공무원의 어떤 이런 업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계획, 오늘 OT잖아요. 이 건축 계획, 계획의 범위인데, 우리 자격증을 땄죠, 지금? 자격증 아직 안 땄어요? 건축사 자격증. 있어요? 없어? 그렇구나. 자격증 없는 학생도 있어요. 그죠?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따면 되지. 그죠? 근데, 우리 기사를 봐서 알 거. 기사 얼마나 정도 합격한 지? 몇 년이나 됐어? 1년? 아유, 아직 그냥 머리가, 나 뜨끈뜨끈 할 때래. 그죠?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그래도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건축 계획 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강의 건축 계획하고는요, 이 총론 파트가 있어요. 총론. 이 총론 파트는 어떤 시사적인 내용이나 어떤 그 건축의 어떤 그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필요한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건축계획 총론 오늘 보면 되게 내용이 많아. 건축계획 순수 이론만 해도 몇십 페이지예요. 한 60페이지, 70페이지가 돼. 그만큼 총론 파트가 많은데 몇 문제 정도 나올까? 보통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와요. 총론 파트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건축사 파트가 있어요. 이 건축사 파트는 한국 건축사가 있고 서양 건축사가 있는데 보통 1대3의 1대2의 비율이에요. 하나, 두 문제니까 얼마가 나와?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와요. 많이 나올 땐 네 문제 이상 나올 때가 있는데 보통 몇 문제라 보시면 돼요? 세 문제 정도 나와요. 세 문제. 우리 한국 건축사 공부했어요? 학교 다닐 때? 서양 건축사 공부했구나. 현대 건축사 공부했어요? 안 했죠. 보통 대학에서 건축사 공부하면 어디까지 끝나? 한 중세쯤 끝나지 않나? 근세나? 그지? 다 공부 못해요. 우리 학생 7급 보니까 서양 건축사 공부했어요? 모더니즘까지, 현대까지, 근현대까지 했네? 한국 건축사 다 하시고? 따로 과목이 있었어? 칼리큘럼이? 그랬구나. 공부를 많이 했네, 그럼. 그래서 우리 한국 건축사, 서양 건축사 보면은요, 지금 학교마다 칼리큘럼이 달라. 왜 다를까? 전공하는 교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냐면, 칼리큘럼이 다른 건 그 학교의
건축사 관련 전공 교수님이 있으면 과목을 많이 늘려요. 근데 건축사 관련 교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과목을 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 방향은 비슷하지만 학생들마다 건축사를 어떤 학생은 안 배운 학생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경과 설비가 있어요. 환경과 설비가 있는데 이 환경과 설비에서 우리 세 문제에서 최소 4문제 이상은 나와요. 보통 3문제, 4문제 정도. 많이 나올 땐 5문제 나오기도 해요. 환경과 설비. 환경과 설비. 이 환경 안에는 색착 같은 게 있어요. 색착 배우진 않았죠? 그렇죠? 색착은 배우지 않았지만 뭐 색착이라는 게 아마 건축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건축 계획학 같은 게 있었나? 거기서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색착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환경 파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순수한 뭐 예를 들어서 그 음환경이라든가 열환경 그거 외에도 열환경도 들어갑니다. 그 색채 환경이 들어가 색채. 그 다음에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 있어요. 이 강론이 가장 중추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강론 같은 경우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 그래서 이 강론의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7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사이 보통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규 파트가 있어요. 이 법규 파트가 한 문제에서 한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강론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환경설비, 건설사, 총론 이런 파트예요. 이 시험 문제 과목의 형태를 보면 이 20문제가 돼요. 20문제. 20문제가 되는데 이 건축계획 과목은 고득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느낌이. 응? 고득점 가능합니다.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고득점이 가능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키마카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혹시? 본인은 들어가 봤죠? 그 키마카 홈페이지에 보면 합격생들 굉장히 많죠? 봤죠? 그 학생들이 뭐라 그래? 건축 전공 과목에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건축직 공부를 할 때 고득점을 맞출 수 있는데 학생들이 전문 서적으로 공부 안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목 선정을 잘못해서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 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남들은 훨씬 잘 본 걸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건축기사 과목에 한 80점 맞았다, 75점 맞았다 무슨 생각해? 잘 본 거죠? 잘 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 건축기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많이 맞아야 70점 정도 수준이야, 건축계획을. 근데 실제 공부하는 학생 몇 점 맞아? 90점, 95점 맞는 학생들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럼 몇 점 차이가 나? 20점 차이 나죠? 어떤 생각 드세요? 20점이면 엄청 대단한 점수인 걸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고득점을 하겠다는 것은 이 기본서 공부를 탄탄히 한 학생들은 고득점이 돼요. 그럼 이 고득점이 항상 95점 나온다? 그건 아니야. 만약 평균 성적이 학생들이 몇 점 나왔어? 6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키마크 강좌를 들으면 80점 이상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고득점이 상대적인 거야. 남들이 평균 성적보다 업그레이드 된 성적. 왜? 그래야지 합격을 하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기본서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 기본서 수업부터 들어야지 여기 어떤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 무슨 지문이다 그러면 여기가 나와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기본서 공부를 안 해놓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과목이 바로 전공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그 외에 시험 특성입니다. 시험 특성. 응? 자, 첫 번째 특성이 뭘까? 기출 중요하다. 기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답이 출제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사 시험은 어떻게 될까? 기사는 동일한 문제, 동일한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하지만 기출이 중요하지만 동일 문제나 동일 답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이 기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암기가 돼야 돼. 이해가 중요해요. 기사 시험이라면 암기를 해서 맞출 수가 있어. 몰라도, 그죠? 정답만 외우면 되잖아. 하지만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기출은 중요하지만 동일한 문제와 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해를 반드시 필요해야 돼. 그래서 기출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 공부를 해봐야 점수가 그다지 고득점이 안 나온다는 거야. 기출을 공부하면 좋은 공부가 된 거야. 그죠? 왜? 중요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기출이라는 게 뭘까? 예측이 불가야, 예측. 이 예측이 불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 왜 그럴까? 매년 뭐가 들러? 시험 출제위원이 달라집니다. 출제위원이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출제위원 인력풀이 있어서 계속 달라져요. 계속. 그럼 출제위원들이 바뀌면 어떻게 돼? 출제 문제도 바뀌잖아. 기사시험처럼 한 번 만들어 놓고 문제의식에 뽑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출제위원이 변경이 돼. 그럼 이 출제위원이 변경된다는 얘기 뭐야? 기출과 똑같이 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아니, 자기가 문제도 아니고 남이 했다고 해서 기출을 중요시할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야? 출제위원이 변경되다 보니까 항상 뭐가 돼? 그때 새로운 추세가 반영되는 문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야. 누가 바뀔 때마다? 출제위원이 바뀔 때마다. 왜?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지? 우리 학생 뭐 좋아할까? 그래. 그래. 그럼 학생들마다 뭐가 틀려? 취미나 기호가 틀리지? 그럼 교수님들은 어떨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출제위원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나 자기 전공 여부에 따라 뭐가 바뀌는 거야? 추세 반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기출은 중요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된다는 거. 이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매년 제가 교재를 달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변화가 되니까. 매년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올해는 이렇게 변화됐어. 이렇게 해야겠지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산기. 계산기 지참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를 쓸 수가 없어. 그거 알죠? 혹시 몰랐나? 알 거야 아마. 몰랐구나. 계산기 지참할 수가 없어. 계산기를 쓸 수가 없는데 계산기를 쓰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 해도 돼.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선 계산기 없이 풀어야 돼요. 계산 문제가 전혀 안 나온 건 아닌데 계산기를 지참할 수 없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야 돼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령껏 풀어야 되는 거야. 요령껏.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 조건입니다. 이 합격 조건은요, 이 꽈락 40점 있어요. 꽈락은 꽈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꽈락이 나오면 안 되고요. 가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최종 성적. 꽈락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 성적.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순서로 해가지고 차상위자까지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한 1000명이 봤습니다. 어떤 학생이 60점 맞았어. 합격할 수 있어. 왜? 최고 성적 60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몇 점이 카트레인이 아니라 최종 성적으로 해서 필요한 인원까지 뽑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매년 어떤 지방직에는 예를 들어서 4명 충원했는데 12명이 왔더라. 어떤 지방직은 4명 충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이 왔더라. 이런 경우 있어요. 요번에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요 4명 충원했는데 12명이 온 지방은 뭡니까? 요 카트라인에 엄청나게 많이 걸린 거야. 카트라인에. 동점자가 많은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또박또박 끊어진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그 복도 맞아야 돼. 왜? 이 카트라인이 몰려있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 뭐냐면 최종 성적, 높은 성적 순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야? 최종 성적 올려야 돼. 최종 성적 올리면 뭐가 중요해? 전공 점수가 고득점 받아야 돼. 남들보다 고득점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합격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영어 성적 고득점 하기 어려울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중고등학교 실력이 그대로 이제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데 전공은 응용 과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 건축 계획이나 이 구조 같은 건 응용 과목이에요. 그죠? 우리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전공 과목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강좌는 1년 강좌를 얘기하면 기본서 강좌가 있어요. 지금 강좌가 이제 기본서 강좌입니다. 기본서 강좌 끝나면 테마 특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합격생들 그 수기 보면 테마 특강 얘기 많이 할 겁니다. 테마 특강 끝나면 이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테마 특강은 보통 1월달,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을 하고요. 기본서 강의는 지금 9월달에 시작을 해서 12월달에 끝나는데 이 기본서 강의가 90강 정도가 돼요. 80에서 90강. 그러면 이 학원 강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해요. 6개월 강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 진행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 진행하고 끝나면
그 나머지 기간은 제가 스튜디오 강의 보관을 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줘요. 왜? 지금 제가 9월 달에 시작하면 실제 기본소 수업이 학원에서 강의를 몇 시간 끝나야 돼? 거의 3월 달에 끝나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량진에서 강의를 9월, 12월까지, 10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스튜디오 보완을 해서 몇 시간? 80, 90강 맞춰주는 거예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왜 내용이 많느냐? 제 강의는 기초와 기본과 심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여러분한테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 것 같지만 괜찮아, 힘들지 않아. 나중에 뭐라 그래?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내용이 진행되고 테마트 강은 8주에 끝나고 모의고사는 3월, 4월 모의고사가 있고 요거 외에 여러분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기출 문제 풀이가 온라인에 항상 상시로 열려 있어요. 상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OT 강좌니까 오늘 OT 강좌는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본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